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송도 WM 박성우 선임 매니저 모셔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이라 네. 다들 텐션이 좀 밀린 것 같은데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린 힘내야죠. 네. 근데 네. 그럼 지금 방송 끝나고 송도로 가셔야 돼요? 저 집은 이제 청라예요. 인천 청라여서. 송도나 청라나. 그래도 송도보다는 좀 더 가까워요. 여의도에서는. 그래요? 네. 힘드시겠다. 얼마나 이렇게 도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차 안 막히면 한 30분, 35분? 괜찮네 생각보다. 네, 차 안 막히면은 금방 가요. 우리 집이 더 오래 걸리는데? 나보다 먼저 집에 가 계시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쉬워. 질투나요? 좋아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가 3개날이라고 해서 증시가 좀 당분간은 더 갈 것 같은 이유 네. 3가지를 꼽아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좀 화면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경제는 체조와 다름, 그래서 연착륙의 경제학 이렇게 조금 이름을 지어봤는데 뭐예요 이게? 경제는 체조와 다르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지은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이제 BCA 리서치라는 이제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것도 이제 증권과 관련된 이제 리서치 자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내는 이제 그런 뭐 리서치 기관 뭐 네네.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좀 따왔는데 제가 요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제가 보는 그 지난번에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좀 증시는 올해는 좀 상고하저 쪽으로 제가 본다 이렇게 좀 짧게 네네. 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잘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 놨고 네. 그리고 왜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지를 여기 보시면 좀 잘 보시기에 이게 딱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거 1분 넘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뭐예요 근데 저게? 보면 되게 그 설명을 이제 앞으로 드릴 건데 네네. 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최대한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 증시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흘러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네, 저게 네. 처음 보는 그래프예요. 저는. 예. 저도 그래프 많이 봐서 웬만한 것들을 딱 예. 보면은 조금 보고 있으면 이런 의미겠구나 정도는 예. 감이 잡히는데 저거는 예.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좀 몇 번 보고 알았어요. 네네. 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 그래프 하나 보시면은 이 X축에는 고용이고요. 네. 일단 Y축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또 요 그래프는 물가 상승률과 고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간단합니다. 보면 고용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소득이 늘어날 거고요. 그쵸.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오르는 게 이제 어떻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도 보시면 고용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함께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네.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여기까지 뭐 굉장히 쉽죠. 네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꾸로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것도 쉬워요. 네. 보시면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런가 네.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파란 선이 미국의 그 고용을 제가 전년 동기 대비로 바꾸고 네. 12개월을 미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12개월 시간차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시차가 동조화시켜 보려고 12개월을 맞아요. 밀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좀 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헤드라인 CPI, YOY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건데 100%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뭔가 좀 비슷해요. 이 두 개가 고용과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어떻게 저 큰 흐름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고용이랑 네. 물가 상승 중에서 뭐가 네. 더 먼저 움직여요? 12개월 먼저 움직이는 게 고용이 먼저 움직여요. 고용이 먼저 네, 12개월 전에 일반적으로는.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물가가 그다음에 반응하더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월 3일 날 네. 고용 지표 딱 발표됐을 때 네. 비농업 고용자 수가 50만 건 이상 이제 너무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면서 인플레 우려가 뭐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인플레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네. 고용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고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혹은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시장의 전망보다 더 강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든지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고용이 네. 강하게 나오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아까 그 그래프인데 여기 이쯤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이 강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대충 한 이 정도 위치가 될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되는 건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이쪽 방향으로 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고용도 조금 줄이고 인플레이션도 낮추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네.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조금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고용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줄고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줄어들고 네.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연준은 이제 제일 바라는 거죠. 그쵸. 우리도 바라는 거겠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용을 이렇게 좀 둔화시키다 보면 이제 실업률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고용이 네네. 줄면 실업률이 오르게 되니까요. 네. 그럼 실업률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탁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건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가 된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식이고요. 실업률이 오르고 나면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 실업률이 여기에 있고 이제 3.4%인데 굉장히 네. 낮은 수준인데 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실업률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걱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오래 지속되면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연준에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그 의지가 큰 만큼 네. 고용을 많이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상승하면 우리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아주 큰 그쵸. 걱정거리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경기를 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실업률, 고용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예. 박상우 선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 네. 침체가 고금리에도 안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요즘 맞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조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없는 상태다. 그 네. 이유가 이제 일단 백인들의 은퇴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줄고 하다 예.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늘어날 수 없는 상태다. 예. 그런 얘기는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네. 이제 왜 그렇게 실업률이 강한지가 네. 이제 뒤에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고용과 물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고용과 물가 상승률이 네. 직선이 아니라 이런 굴절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네.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그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단순화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굴절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저 그림은 네. 고용이 웬만큼 늘어서는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 아 굉장히 빨리 캐치하시네요. 대신 네. 고용이 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물가도 되게 빠르게 올라가더라. 아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캐치를 네. 잘 하셨는데 네. 이 굴절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왼쪽에 이런 직선의 형태일 때는 고용과 물가의 상승률의 관계가 고용이 예를 들어서 1만큼 네. 이렇게 늘었을 때 인플레도 같은 비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일직선일 때는 네. 반대로 고용이 이쪽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줄어들게 되면 네. 인플레도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때 줄어들 때 같은 비율대로 이제 떨어지게끔 되겠죠. 일직선이면. 그렇겠죠.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네.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 부분 보시면 네. 고용이 이만큼 늘었는데 인플레가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오르는 거예요. 네. 우선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방면에서는 고용이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 네. 고용을 좀만 잘 꺾으면 네. 물가는 확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빨리 해주셨어야지 네. 지금 저희 몇 분입니까? 15분 동안 지금 이 얘기 기다리고 있었네. 벌써 15분이나 됐나요? 네, 거의 그 정도 됐어요. 뒷부분도 좀 네. 있어서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좀 네네네.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굴절된 곡선하고 직선의 형태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굴절된 곡선을 가지고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굴절된 곡선을 가지고 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파란 선은 고용이에요. 네. 고용의 증감률입니다. YOY로 고용을 나타내는 거고 참고로 이거 2000년부터의 그래프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고요. 물가 상승률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S&P 500 지수고요. 네. 여기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1번 구간을 한번 보시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고용도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네. 연준에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급하게 불을 껐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고용이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고용이. 네. 이게 1번 구간인데 그때 1번 구간에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여기 보시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좀 약간만 올라가요. 그 PD님 오른쪽 그림하고 같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하고. 왜냐하면 지금 1번 구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1번하고 저 1번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용은 엄청 늘었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 네. 네. 그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요 물가 상승률이 한 2% 3%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네. 요 당시가. 그러니까 네. 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뭐 요 정도는 뭐 평상시 수준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억셉트가 될 때였는데 그리고 이때 주가가 가장 빠르게 많이 올랐고요. 그쵸, 네. 증시가. 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곡선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1번 구간이에요. 네. 제가 설명드린 거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요만큼만 늘어나는 이게 이제 1번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021년 중반 들어서 이제 2번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2번 구간 이쪽을 보시면 이제 그 파란 선 고용이 이게 증감률이기 때문에 고용이 막 확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중반부터 그 고용의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완연하게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2021년 중반부터 여기 주황색 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그러네. 해요. 네. 네, 그리고 이때부터가 야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네. 수준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동시에 S&P 500 지수는
더 올라가기도 하기는 했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조금 꼬꾸라지는 게 이제 네. 2021년 중반부터 네. 2022년 중반까지가 2번이에요. 아. 그래서 곡선의 이쪽 이제 오른쪽 화면에 곡선에서 2번을 보시면 이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은 좀 약간만 늘어나요. 네네. 네, 좀 늘어나고 이때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2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3번 구간으로 돌입을 하는데 지금이 저는 이제 3번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고용이 줄어드는 거는 계속 비슷해요. 좀 조금씩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증감률이 줄어들고는 있는 건 이제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얼마 안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보면 작년 2022년 7월이었나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거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됐지만 어쨌든 3번 구간 들어서면서 고용은 조금 좀 식어가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빠르게 내려가는 이제 아. 이런 부분이죠. 3번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4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렇죠. 과연 이 4번이 네, 어떻게 될 네. 것인지를 저 네. 그래프 상으로만 봤을 때 저걸 네. 물론 우리가 정답이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그 과거의 통계를 저 그래프로 봤을 때 4번이라면 고용은 꽤 많이 줄어도 결국 네. 물가가 떨어진 속도는 그렇게 많지 얼마 안 않은 될 수도 있다. 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번인데 네. 어떻게 보면 3번 구간일 때가 네.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고용은 여기 그래프에서는 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고용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오히려 막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용은 굉장히 강한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을 떠나서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래 고용은 굉장히 강력한데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가 탄탄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를 좀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 고용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고용이 이렇게 버티지 못했으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물론 고용이 떨어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3번 구간에 지금 여기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은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빨간 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균형점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물가 상승률과 고용으로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구조인 거예요.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 이쪽으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계속 이쪽 균형점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또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연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빨간 선문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3번에서 균형점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제가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균형점으로 가려고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차를 두고 그 지표라는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준이 자칫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용이 강력한 걸 믿고 금리를 높은 수준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했더니 경제가 이쪽 3번에서 이렇게 와서 이 균형점에서 잘 머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그게 아니고 쭉 밀려버리면 이 4번 구간 쪽으로 확 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네, 그 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경제가 이제 확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균형점을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4번으로 확 가버릴까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번 구간에서 균형점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각오는 있습니다만 네. 잠깐 스쳐서 지나가도 4번 갈 수도 있고 네네. 균형점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 베스트인데 이게 오랜 기간 머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쉽지가 않고 네. 이 BCA 리서치에서 이제 표현으로는 이 물개가 네. 이 균형점을 오랫동안 그 연준이 머물게 하는 거는 물개가 코 위에다가 그 커다란 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물개쇼 같은 거 네네. 보면 네. 그 공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CA 리서치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상저하고요? 상고하죠. 예, 말씀 잘못 상고하죠.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요즘에 연초에 대부분의 분들이 네.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네. 1월에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상고하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박성호 선임은 상고하저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조금 넘어가고요. 네네.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YOY로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는 올해 중반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확연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파란 선은 그 미국 헤드라인 CPI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 선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네.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은 월간 증가율로 CPI가 플러스 0.81로 매월 0.81%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네. 근데 왜 0.81이냐?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작년 상반기였거든요. 네. 그 작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MOM 증가율 평균을 보면 플러스 0.81이에요. 6개월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황색 선이 나오고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약간 노란색 요거는 올 하반기의 MOM 상승률이에요. 네. 전월 대비 상승률. 네. 그게 평균을 해보면 0.28%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좀 빠르게 올랐고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인플레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 있는 거는 작년도 평균을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이제 MOM으로 플러스 0.51이었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나,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나, 네. 좀 희망적으로 가정을 해도 이게 셋 다 올해 중반이 이제 좀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만약에 올 중반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좀 잘 안 잡히면서 다시 올라가고 네. 또 고용도 그때까지 계속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지금 연준에서 또 며칠 전부터 이제 경기가 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어제 나온 그 PPI도 좀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50bp 이런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중반이 가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가 다시 네. 이렇게 고개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나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방송 후반에 상고하저로 보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네. 말씀을 못 드려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타난 날짜를 보니까 네. 한 올해 7월 정도, 네, 그러니까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 정도가 약간은 고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BCG라 그랬나요? BCA BCA 리서치요. 네. BCA 리서치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참고로 네네. BCA 리서치에서는 6월이나 7월부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 표현은 안 했고 네네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구독자분들께서 보통 이제 성장주나 네네. 뭐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보유를 좀 보통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아마 좀 손실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많으실 거예요. 네네. 뭐 오래전부터 투자하셨으면 손실 보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선은 지금 2월은 좀 쉬어가기는 하겠지만 한 상반기 정도는 경기가 잘 버텨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주면 상반기까지는 손실이 난 걸 좀 갖고 가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손실이 난 종목들은 그리고 나서 상반기까지 생각대로 주가가 참 잘 올라가 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조짐이 안 좋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고용이 좀 악화된다든지 이런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저라면 성장주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전략을 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줄이고 나서 그 줄인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지나고 또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그때 좀 다시 산다든지 혹은 주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쪽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이제 박성우 선임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 그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또 악재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이 예, 딱 예, 그 예. 시점이라서 맞아요. 혹시라도 이게 공교롭게 또 맞아 네. 떨어지면 네.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네, 그런 네, 일이 네.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때가 약간 뭔가 그래도 진짜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네. 이제 그건데 어. 또 2월 달에 또 이렇게 또 험악하게 좀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벌써부터 빠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기도 네네. 하는데 어.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경기가 워낙에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일단은 뭐 당분간은 괜찮다라는 그 전망을 저는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금리가 만약에 5.5%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랜 기간 유지하기 힘든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대로라면 네. 예, 4번으로 이렇게 쭉 가버릴 수도 있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되면 좀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성우 선임은 매주 나오시죠? 예, 예. 매주 나오시니까 금요일. 사실 이게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네, 맞아요.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네네. 기존의 시각을 계속 유지할 만한 상황인 건지 네.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먼저 집에 가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기 그 댓글창에 20년 동안 저한테 방송해달라고 해서 뭐 네. 20년 동안 저 방송은 할 겁니다. 20년 넘게 뭐 40년? 저는 40년을 하고 싶긴 해요. 네, 어쨌든 오랫동안 하셔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할 겁니다. 자, 오늘 박성우 선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